이젠 너희가 내 집에서 꺼져주면 좋겠구나. 꺼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얼굴 들고 찾아오는 거 부끄럽지도 않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기껏 같이 살 아파트까지 알아보자는데. 심하다고?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구나. 10년 동안 날 사람 취급도 안 하던 내가. 그땐 여러 상황이 좀. 상황? 아니, 돈이겠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0년 동안 며느리의 막말을 참아온 어머니가 어떻게 그 집을 나와 새 삶을 찾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전을 맞아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순입니다. 73살이에요. 젊었을 때는 시장에서 포장마차도 하고 동네 슈퍼에서 일도 하고 이 일 저 일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지만 그래도 세 자식 모두 밥벌이 하면서 살 수 있게 키워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평생 담배를 끊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남편은 죽기 전 영순아, 내가 가면 현민이가 너를 잘 모실 거야. 걱정 말고 편하게 살아. 라며 큰아들에게 집과 유산을 넘겼어요. 저를 평생 모신다는 조건이었죠. 상속세도 절약하고 자식들끼리 다툴 일도 없게 생전에 깔끔하게 정리해둔 거였어요. 그 돈으로 큰아들은 작은 건설 회사를 시작했고 저는 그렇게 큰아들 가족과 살게 됐어요. 처음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한 건 있었지만 같이 지내다 보면 나아지겠지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살갑게 말을 하거나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격이 무뚝뚝하구나 싶었죠. 그래도 손주들은 할머니 하면서 잘 따랐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더 나아지기보다는 거리감은 더 생기고 같은 집에 살지만 더욱 불편함은 커졌어요. 가장 큰 이유는 며느리가 어느 날부터 눈치를 주더니 한마디씩 말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며느리의 말투가 바뀌었어요. 아들 앞에선 조근조근 하다가 둘만 남으면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았죠. 하루는 여느 날처럼 아침에 일어나 부엌에 있었어요. 조용히 아침 준비를 하면서 손주들이 좋아하는 김치 볶음밥을 만들고 있었죠. 오랜 시간 해온 일이라 손에 익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오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전날 밤 늦게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다고 했는데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모양이었죠. 어머님, 왜 아침부터 부산을 떠세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아이고, 미안해. 애들이 일어나면 밥 먹여야 할 것 같아서. 며느리는 인상을 쓰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방에 계세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그냥 조용히 물러나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볶아 놓은 김치 볶음밥을 그대로 두고 제 방으로 돌아왔죠. 1시간쯤 지났을까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거실에서 손주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할머니 밥은? 할머니는 안 먹는데. 빨리 먹고 학교 가. 괜히 나가면 며느리 기분만 상할 것 같아 다시 방문을 닫았어요. 창가에 앉아 손주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지켜봤죠. 나중에 보니 며느리가 제가 만들던 김치 볶음밥을 쓰레기통에 버렸더라고요. 집안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 모른 척했어요.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매일 이런 식이었지만 오늘따라 더 서글펐어요. 조용히 창가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두고 있었어요. 주름진 손가락들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매일 아침 눈치를 보며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손주 도율이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틈틈이 벌었던 돈을 모아 작은 선물을 준비했죠.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변신 로봇 장난감과 손수 뜬 목도리였어요. 도율이가 좋아할 걸 생각하며 설레더라고요. 할머니, 고마워요. 도율이가 선물을 받고 무척이나 기뻐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다가와 선물을 휙 가져갔어요. 이런 싸구려는 필요 없어요. 애들한테 장난감이 교육적으로 안 좋은 거 모르세요? 애들 버릇 나빠지게 이런 쓸데없는 거 맘대로 사주지 말라고요.
며느리는 제 선물을 거실 구석에 던져버렸어요. 도유리는 망설이다가 엄마 눈치를 보며 울었지만 제 선물을 다시 집지는 못했죠. 그날 밤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정성을 담아 준비한 선물을 싸구려라고 무시하는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였어요. 큰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와 모처럼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죠. 손주들이 학교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가만히 웃으며 듣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제가 발표했는데 선생님이 정말 잘했대요. 밥 먹을 때는 조용히 먹어야지. 얘기는 나중에 해. 손주는 고개를 숙이고 말을 멈췄어요. 나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우리 도준이 발표를 잘했다니 자랑스럽네. 무슨 발표였어? 어머님, 밥 흘리셨어요. 휴지 좀 드릴게요. 며느리가 눈을 흘기며 말을 잘랐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식탁 한쪽에 휴지를 놓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며느리의 친절히 챙겨주는 말투와 달리 쎄한 눈빛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말을 하지 말라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고 식탁엔 정적만 흘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때문에 애들이 저를 무시해요. 어머님이 자꾸 이러시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어떤 의미인지 말해주겠니? 저는 어머님이 불편해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싫어요. 그만큼 눌러 사셨으면 이젠 좀 알아서 나가주셨어야죠. 그랬다면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좋잖아요. 자식 집에 빌부터 사시는 거 어머님도 불편하시잖아요. 그 순간 손에서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빌부터 산다. 73년을 살면서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자식들 낳고 기르느라 허리 휘도록 일했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희 집에 빌부터 산다고? 그럼 너는 내 아들 집에 빌부터 사는 거니?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어디 갈 데도 없고 나이 들어 새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시나요?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고 이 나이에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죠.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손은 떨렸지만 표정 관리를 하려고 애썼죠. 물기를 닦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문득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참담했어요. 아들에게 이 상황을 말해볼까 했지만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예전에 큰 며느리가 제 물건을 마음대로 버렸을 때 아들에게 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 영지가 그럴 리가 없어요.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요새 연세도 있으시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은 항상 며느리 편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흘려듣더군요. 그래서 더는 말하지 않게 됐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텔레비전 소리도 줄이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웠죠. 이 집에서 전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어요. 큰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참고 넘겼지만 사실 저는 3년 전부터 마음속으로는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몸은 못 나갔지만 마음은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세방이라도 얻자 싶어 일도 시작한 거고요. 그날 이후로는 마음속 결심이 더 커졌어요. 빌부터 산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더 이상 이 집에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현실은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고 돈도 아직 많이 부족했고 나이도 있어 몸은 예전 같지 않았으니까요. 더 참자, 더 견디자. 그렇게 생각하며 다음 날 새벽 4시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오피스 빌딩 청소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이 됐네요. 영순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 함께 일하는 미자 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같은 나이대라 금방 친해졌죠. 그러게.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서. 집에서는 요새 어때? 며느리랑 좀 나아졌어? 그 말에 눈길을 피했어요.
미자 씨는 제 사정을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뭐, 그냥 그래.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몸은 고되지만 이 시간만큼은 내 세상이구나.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며느리의 차가운 눈길도 없으니까요. 오전 8시 30분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며느리는 출근 준비 중이었고 손주들은 아침을 먹고 있었죠. 할머니, 오셨어요? 오늘도 청소하셨어요? 손주 도유리가 반갑게 물었어요. 그래, 할미가 돈 벌어서 우리 도율이 용돈 줄게. 그때 며느리가 화장대 앞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화장실 청소하시는 거 창피한 줄 아시라고요. 청소하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손주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잠시 침묵했다가 문득 용기가 생겼어요. 왜 내가 부끄러워야 하지? 내 몸 성할 때 떳떳하게 일해서 버는 건데. 네가 돈 버는 거나 내가 돈 버는 거나 돈 버는 건 같은데. 내가 청소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는 내 마음이 부끄러운 거야. 그깟 돈 몇 푼이나 번다고 유세세요, 유세가? 어차피 도움도 안 되는데. 그럼 네가 그깟 돈 내게 주던지. 며느리는 화장대 거울로 저를 노려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마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지만 참고만 있던 제가 그러니 더 하지 못하고 분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하루는 조금 당당하게 집안을 걸어 다닐 수 있었어요. 가끔은 이렇게라도 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걸 배웠죠. 그날 저녁 아들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였어요.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여보, 도율이 성적표 봤어? 아니, 어땠는데? 반에서 10등이나 떨어졌어. 아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도유리를 봤어요. 왜 그런 거야? 게임 많이 했어? 아니, 그냥 방에 있으면 답답해. 도율이 방이 좁긴 하지. 책상과 침대만 들어갔는데도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어머님 방이 남향이라 햇빛도 잘 들고 공부하기 좋을 것 같은데.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애가 공부가 안 된다는 게 왜 방을 바꿔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건지. 15년 동안 써온 내 방을 내놓으라는 말이었죠. 어머님은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햇빛 강한 데보다 조용한 방이 좋으실 거예요. 다용도실 옆 작은 방이 오히려 아늑하고 좋을 것 같아요. 다용도실 옆 작은 방은 거의 창고처럼 쓰던 곳이었어요. 햇빛도 잘 안 들고 습기도 차고 거기서 살라니 아들을 바라봤어요. 도와줄 거라는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엄마, 정말 미안한데. 도율이가 고등학생이라 공부할 환경이 필요해요. 나중에 더 좋은 방을 마련해 드릴게요. 아니, 그럼 내가 도율이 방으로 옮기면 되겠네. 거긴 손님들 올 때 대비해서 비워둬야죠. 그럼 다용도실 옆을 손님 방으로 하면 되겠네. 그러나 결국 내 짐은 다음 날 창고로 쓰던 난방도 안 되는 창고방으로 옮겨졌죠. 40년 넘게 쓰던 장롱은 들어갈 수 없어서 몇 가지 옷만 상자에 담았어요. 그날부터 내 존재감은 더 작아졌어요. 식사 시간도 달라졌고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과 같이 식사하면 소화가 안 돼서요. 제 눈에 최대한 안 띄셨으면 좋겠어요. 식사도 저 출근하고 나서 따로 드셨으면 해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냥 어머니가 싫다고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실 거예요? 말을 하면 제발 토달지 말고 알아들으시라고요. 반박할 힘도 없었어요. 이제는 식구들 눈에 띄지 않게 혼자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그렇게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일도 없어졌죠. 유일한 위안은 매주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청소 일을 마치고 시장에 들러 장도 보고 그 길에 로또도 한 장 샀죠. 할머니, 이번 주도 5,000원이요. 매주 찾아가는 복권빵 아저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응, 이번엔 당첨될 것 같아. 어이구, 할머니 매주 그러시네. 그래도 꿈이 있다는 건 좋지요. 로또를 사는 작은 행위가 내게는 큰 의미였어요. 당첨이 된다면 작은 집이라도 하나 얻어서 그 집에서 나오고 싶었거든요. 더는 눈치 보지 않고 마음대로 TV도 보고 음식도 해먹고 그날은 운이 없었나 봐요.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 때 로또 용지를 떨어뜨렸어요. 때마침 요가를 다녀오던 며느리가 그걸 보았죠.
어머님, 이게 뭐예요? 로또요. 어머님 이런 것도 아세요? 돈이 넘쳐나나 봐요. 나이도 있으신 분이 아직도 헛된 꿈을 쫓으시네. 그럴 돈 있으시면 손주들 용돈이나 두둑히 주시지 참. 말이 좀 심하구나. 며느리는 코웃음 치며 가버렸지만 그날 밤 로또 용지를 베개 밑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지 복권이 아니야. 내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야. 일주일 후 청소 현장에 있을 때였어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고개를 들어보니 막내 며느리 지원이었어요. 3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어머나, 지원아. 웬일이니? 서울에 연수 왔다가요. 어머님 연락도 잘 안 돼서 일하실 시간이라 찾아와 봤어요. 지원이는 내 모습을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이제 좀 쉬세요. 그 나이에 이런 힘든 일을 계속하시면 몸이 버티지 못해요. 괜찮아. 일하는 게 좋아. 그래야 내 밥벌이는 하고 살지. 지원이는 내 손을 꼭 잡았어요. 한결 씨도 어머님 걱정 많이 해요. 매번 전화 드릴 때마다 괜찮다고만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많이 약해졌나 봅니다. 그 모습을 본 막내 며느리는 저를 다독였어요. 그러다 제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놀란 얼굴로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그 순간 그동안 가슴에 꾹꾹 눌러 담았던 말들이 저도 모르게 터져나왔어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다고 생각하니 말이 끊임없이 쏟아지더라고요. 어머님, 그동안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희가 도울 수 있었는데. 그 따뜻한 말에 10년 동안 단단히 붙잡아 온 마음이 무너졌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울 거라곤 생각지도 못해 울면서도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지원아, 나 정말 힘들어. 그렇게 우리는 함께 울었어요. 그리고 막내 며느리는 제게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작지만 깨끗한 방도 있고. 그 말에 처음으로 집을 떠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가 생겼어요. 지원이가 떠난 후 며칠 동안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어머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작지만 깨끗한 방도 있고. 나갈 준비는 3년 전부터 마음속으로 해오고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현실이 되려 하니 마음이 쉽지 않았어요. 남편이 떠난 후 이곳은 내 유일한 집이자 마지막 남은 남편의 흔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 묻게 됐어요. 정말 이 집에 내 자리가 남아있긴 한 걸까? 밤마다 좁은 방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건가? 내가 막내에게 가면 막내도 부담스러울 텐데. 그런 고민을 하던 중 큰 며느리의 말투는 더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제가 마음을 정리하려는 걸 느낀 것처럼 예민하게 트집을 잡는 날이 늘어났죠. 어머님, 방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씻긴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 가려고 방에서 나오면 이 시간에 왜 돌아다니세요? 애들 공부하는데 방해된다니까요? 점점 더 숨죽이며 살게 됐어요. 화장실도 아이들이 자는 밤에만 가고 낮에는 청소하러 가는 길에 슈퍼 화장실을 이용했어요. 집에서는 물도 제대로 못 마셨으니까요. 그래도 유일한 위안은 매주 목요일. 청소 일 마치고 사오는 로또 한 장이었어요. 그 작은 종이가 내게는 희망이었죠. 그날도 복권방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이번 주에는 꼭 당첨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슈퍼 앞에서 며느리와 마주쳤어요. 또 사셨어요? 진짜 중독이신 거 아니에요? 그럴 돈 있으시면 생활비에나 보태세요. 도움은 안 되더라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죠. 그쵸? 내가 로또 사는 게 민폐라면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건 더 민폐라는 걸 너만 모르는 것 같구나. 요즘 정신줄 놓으셨어요? 아무 말이나 막 하시네요. 가슴이 아팠지만 더는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어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테니까요. 집에 돌아와 좁은 방에 앉아 로또 번호를 확인했어요. 내 생일, 남편 생일, 그리고 아이들 생일로 조합한 숫자들이었죠. 매주 같은 번호를 적어왔어요. 토요일 밤 조용히 핸드폰으로 로또 방송을 봤어요. 식구들이 자고 난 후 아무도 모르게요. 이번 주 1등 당첨 번호는 3, 12, 23,
29, 35, 44. 처음에는 그냥 듣고 있다가 점점 숫자가 맞아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3, 12, 23. 내 손에 쥔 종이를 보며 확인했죠. 29, 35, 그리고 마지막 44. 순간 귀에서 윙 소리가 나고 손에서 로또 용지가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로또 1등이라고? 당첨금이 55억이라고?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맞았어요. 전부 다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1등 당첨금은 농협 본점에서만 수령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월요일에 가야겠다 싶었어요. 그 순간 또다시 든 생각은 이걸 누구에게 말해야 하지? 였어요. 곧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죠. 특히 큰 며느리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야 했어요. 주말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슴이 너무 뛰어서요. 이 돈이면 더 이상 이곳에 있지 않아도 돼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요. 아니, 그보다 중요한 건 내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였죠.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청소 일을 나간다고 하고 로또 용지를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서울 중구에 있는 농협 본점으로 향했죠. 은행에 도착해 조용히 창구 직원에게 말했어요. 이게 당첨된 것 같은데요? 직원은 당첨 여부를 확인한 뒤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안내해줬어요. 신분증과 복권 원본 확인됐고요. 간단한 서류 작성만 하시면 됩니다. 농협 통장을 새로 개설해 드릴게요. 긴장된 손길로 서류를 작성했어요. 담당자는 친절하게 도와주었죠.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그제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통장에 36억 8천만 원이 찍혔어요. 세금을 제하고 남은 금액이었죠. 숫자를 보는데도 실감이 나질 않았어요. 꿈만 같았어요. 이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방 안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40년 넘게 살았던 기억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던 이 집.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어요. 새벽녘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가야겠다. 작은 가방 하나에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겼어요. 사진 몇 장, 옷 몇 벌, 그리고 남편의 유품 몇 가지. 짐이라고 해봐야 그게 전부였죠. 그리고 막내 아들 한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결아, 내가 너희 집에서 좀 머물러도 되겠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한결이의 목소리가 밝게 들려왔어요. 그럼요, 엄마. 지금 당장 오셔도 돼요. 제가 모시러 갈까요? 아니, 우선은 여기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네 형한테는 말하지 말아라. 로또 당첨 후 일주일 동안 나는 조용히 떠날 준비를 했어요. 막내 아들에게 전화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청소 일도 정리했죠. 미자 씨에게 말했을 때 많이 놀라더라고요. 영순 씨,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건강이 안 좋아요? 아니, 그냥 이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미자 씨는 내 표정을 살피더니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연락 자주 해요. 청소 일을 그만두고 나니 낮에는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는 내가 집에 있는 것이 더 불편한 눈치였죠. 며칠 동안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였어요. 나는 방에서 짐을 꾸리고 있었고 부엌에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마주쳤죠. 어머님, 요새 일 안 나가세요? 응, 이제 그만뒀어. 며느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아니, 갑자기요? 나이 먹고 눈치가 없으니까 청소일도 잘렸나 보죠? 그 말에 화가 났어요. 나이가 들면 쓸모없어진다는 그 말투가. 내가 그만두기로 한 거야. 참네, 늙어서 자존심은 있나 보죠. 곧 죽어도 잘렸다는 말은 싫은가 보네요. 너 참 못하는 말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너처럼 못돼 먹을 수가 있니? 이유 없이 사람 싫어하고 싫다는 이유로 말 막말하고 그렇게 싫었으면 네가 나갔으면 됐잖니? 뭐라고요? 시어머니라고 대우해줬더니 정말 도를 넘으시네. 당장 꺼지세요.
이 집 내 집이야. 네가 뭔데 나가라 마라 하니? 막말하는 게 대우해 준 거니? 너는 대우를 막말로 하는구나. 내가 여기 없으면 너는 누구한테 짜증 낼 거야? 아들한테? 남편한테? 너 같은 마누라 둔 내 아들이 불쌍하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정말 나이값 못하시네. 아들집에 빌부터 살면서 쥐 죽은 듯이 살아도 모자를 파네. 저러니 대접을 못 받지. 왜 너는 안 늙을 것 같니? 너도 나중에 너랑 똑같은 며느리 얻어서 똑같이 당해봐라. 네가 그럼 지금 무슨 소리를 했는지 깨닫겠지.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저를 노려보며 할 말을 잃은 듯 서 있었고 나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방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지막 짐을 챙겼어요.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엄마, 어디 가세요? 왜 어딜 가는지 신경이 쓰이긴 하니? 아니, 왜 아침부터 예민하게 구세요? 네 마누라가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거 알면서도 너 그동안 모른 척 했지. 넌 너만 편하면 됐지? 네 엄마가 어찌 됐든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네가 더 나쁜 놈이야. 니들 원하는 대로 내가 꺼져주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들 얼굴이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더 묻지도 잡을 생각도 안 하더군요. 손주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 했지만 학교에 가고 없었죠. 가방 하나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이상하게 가벼운 기분이었어요. 막내 아들 집은 충청북도 제천에 있어요. 버스를 타고 2시간쯤 걸렸죠. 창밖으로 보이는 산과 논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밖을 본 게 얼마만이지 싶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갇혀 살았는지 새삼 느껴졌죠. 막내 아들 한결이와 지원이는 터미널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쪽이에요. 지원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그들의 집은 작지만 밝고 따뜻했어요. 햇빛이 잘 드는 작은 방이 내 방이라고 했죠. 침대 위에는 새 이불이 깔려 있었고 작은 화분도 놓여 있었어요. 어머님, 좀 쉬세요. 저녁에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처음에는 눈치가 보였어요. 젊은 부부의 생활에 방해가 될까 봐요. 화장실도 조용히 사용하고 텔레비전 소리도 작게 틀었죠. 하지만 그들은 전혀 그런 눈치를 주지 않았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조심하세요? 편하게 지내세요.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지원이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고 한결이가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먹었죠.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 이렇게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큰아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막내가 형에게 전화했다고 하더군요. 형이 뭐래? 별로.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더라고요. 예상한 반응이었지만 마음 한 구석이 씁쓸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괜찮았어요. 더 이상 숨죽여 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컸으니까요. 통장은 여전히 내 가방 깊숙이 보관했어요.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언젠가 적절한 때가 오면 그때 말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잠들기 전 창밖의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 이런 변화가 올 줄은 정말 몰랐다고요. 73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막내 아들 집에서 2달쯤 지냈을까. 조금씩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막내 아들과 며느리는 늘 먼저 내 편의를 봐주었고 내가 불편할까 신경 써주었죠. 하지만 그들의 생활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막내 아들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월급날 통장 정리를 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얼굴이 어두웠죠. 결혼할 때 대출받은 집값이 아직도 절반이나 남아 있었고 이자도 만만치 않은 듯 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한결아, 내가 너희 집에 와서 부담되지. 내가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한결이와 지원이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희도 살기 힘든데 나까지 있으면 더 부담될 것 같아서. 지원이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려운 건 어머님 때문이 아니에요. 어차피 대출이자 내는 건 똑같아요.
오히려 어머님이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아이들도 봐주시니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한결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우리 평생 같이 살아요. 엄마 없으면 더 허전해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따뜻한 말을 듣는 게 얼마만인지. 그날 저녁 나는 결심했어요. 막내 부부가 잠든 후 가방 깊숙이 보관해둔 통장을 꺼냈죠.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제 때가 됐다 싶었죠.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 조용히 통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한결이가 통장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지원이도 남편 어깨 너머로 보고는 숨을 들이켰죠. 어머니, 이게 로또 당첨됐어. 집 나오기 전날에 36억이야. 세금 떼고 남은 거지. 두 사람 다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참 후에야 한결이가 물었죠. 왜 이걸 제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 쓰기엔 너무 많아. 우리 셋이 함께 살 집을 사려고. 크고 좋은 집으로. 너희들 빚도 갚고. 한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 돈은 엄마 돈이에요.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 편하게 사세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 어머님 돈을 쓰겠어요. 내가 행복하려면 너희도 행복해야 해. 다 같이 잘 살자. 그날부터 우리는 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교의 마당 넓은 집이 좋겠다고 했죠. 이틀 후 부동산에 갔을 때 동네에서 가장 좋은 집이 나왔다고 했어요. 두 가구가 함께 살기 좋은 2층 집이었죠. 1층은 내가 쓰고 2층은 한결이 가족이 쓰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같은 집이라도 서로의 공간이 보장이 되는 것이 앞으로 더 잘 지낼 수 있다는 걸 이젠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요. 마음에 쏙 든 집을 계약했고 한결이의 빚도 모두 갚았어요. 마음에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한결이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지원이도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고 했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 나도 너무 기뻤어요. 어느 날 지원이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어머니, 형님도 아셔요? 로또 당첨 사실. 아니, 아직은 몰라. 사실 마음 한 구석에선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큰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찾아올 거라고. 그때를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새 집으로 이사하기 전날 지원이와 함께 시장에 갔어요. 집들이 용품을 사러 갔다가 우연히 예쁜 그림을 샀어요. 파란 하늘 아래 넓은 들판이 그려진 그림이었죠. 그림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도 이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는 중이구나. 이제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내 삶은 내가 결정할 수 있게 된 거죠. 새 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까. 마당에 작은 텃밭도 만들고 꽃도 심었어요. 자유로운 생활이 몸에 익어가고 있었죠. 한결이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날은 일요일 오후였어요. 텃밭에 물을 주고 있는데 정문 앞에 낯익은 차가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큰아들 차였죠. 큰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내렸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평소와는 달리 밝았습니다. 손주들은 어색하게 서 있었고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새 집이 정말 근사하네요. 큰아들이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며느리도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죠. 어머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갑자기 나가셔서 많이 걱정했어요. 왜 저러나? 무슨 꿍꿍이가 있나 싶었어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 대하질 못할 텐데. 대체 어떻게 살아야 그동안의 일들이 있는데 저렇게 180도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건지 말도 섞기 싫었어요. 작은 아들 부부가 나와 큰아들 가족을 맞이했어요. 거실에 앉아 작은 며느리가 준비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큰아들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한결아, 이런 좋은 집을 어떻게? 말을 하면서 저를 쳐다보는 큰아들 눈빛에서 떠보는 듯한 의중이 느껴졌어요. 엄마가 도와주셔서. 엄마, 아빠 유산이 더 있었던 거예요? 서운하네요. 10년을 살면서 그걸 숨기시다니. 그러게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얼마나 잘 보살펴 드렸는데요. 아주버님한테만 유산을 넘기시다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유산을 넘겨? 네가 헛된 꿈 쫓지 말라던 로또가 된 건데.
순간 큰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다가 환해졌어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엄마, 정말요? 축하드려요. 잘 됐네요. 정말 잘 됐어요. 며느리도 급히 거들었어요. 어머님, 정말 대박이네요. 저희가 진작 알았더라면. 사실 엄마 회사가 어려워져서 3억 정도 필요한 상황인데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예전처럼 잘 될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다시 저희 집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더 넓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해서 같이 살아요. 그래요, 어머님.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런 시골에서 사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정성껏 모실게요. 10년 동안 같이 살 때는 이유 없이 싫다더니 갑자기? 어머님, 오해세요. 제가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실수를 했나 봐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제 친엄마 같은 분이신데? 진심? 너에게 진심이 있긴 했니? 그렇게 구박을 해놓고 이렇게 말 바꾸고 날 대하는 거 부끄럽지도 않니?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돌변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속상해요. 전 어머님과 딸처럼 잘 지내고 싶었는데요. 어머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해요. 앞으로 같이 살면서 제가 더 잘할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왜 돈이 있다고 하니 갑자기 내가 좋아지기라도 하나 보구나. 그 돈 다 썼는데 어쩌니? 요즘 로또는 얼마 안 되던데. 내가 몸만 가도 되겠니? 그러자 큰 며느리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엄마, 너무하잖아요. 그렇다고 한결이네만 집 사주시고 이렇게 자식 차별하시는 건 아니죠? 저도 엄마 아들인데. 뭐야, 네가 살고 있는 집도 내 거야. 내 남편이 물려준 집이라고. 나 노후 책임진다고 너한테 집도 물려주고 있던 재산도 물려줬는데 뭘 더 바라니? 집 안 뺏은 걸 다행으로 알아.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제 너희가 내 집에서 꺼져주면 좋겠구나. 꺼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얼굴 들고 찾아오는 거 부끄럽지도 않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기껏 같이 살 아파트까지 알아보자는 자식한테 할 말은 아니잖아요.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가 더 나쁜 놈이다. 네가 날 하대하니 며느리가 나한테 그렇게 대한 거다. 앞으로 안 보고 살고 싶구나. 이렇게 돈 달라며 빌붙으려는 거 구질구질하구나. 큰아들은 할 말을 잃었고 며느리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나를 노려봤어요. 돈 없는 늙은이는 짐덩어리, 돈 있는 노인은 효자 셋이라는 걸 이제 알았다. 큰아들이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손을 들어 저지했어요. 이제 가. 다시는 오지 마. 그들이 씩씩거리며 떠난 후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작은 아들이 조용히 내 어깨를 감싸 안았죠. 엄마, 괜찮으세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어요.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그날 밤 방 안에서 오랜만에 펑펑 울었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만에 내려놓은 짐, 그 해방감에서 오는 눈물이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1년이 흘렀습니다. 큰아들 가족과는 완전히 단절된 생활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에는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옅어졌습니다. 마당의 텃밭은 계절마다 다른 작물로 가득 찼습니다. 봄에는 상추와 쑥갓, 여름에는 가지와 고추, 가을에는 배추를 심었어요. 동네 할머니들과 텃밭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내 손으로 기른 채소를 이웃과 나누는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었죠.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함을 느낍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요. 73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였어요. 아침에 손주들과 텃밭에서 채소 수확하는 시간, 저녁에 모두 모여 식탁에 둘러앉는 순간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무엇보다 값진 행복입니다. 로또 당첨금의 일부는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했습니다. 나처럼 고생하는 노인들을 위해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면서 새로운 관계가 생겼습니다. 내 나이에도 새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해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게 해준 건 사실이에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행복을 느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남 눈치보다 내 삶을 먼저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누구의 것도 아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니까요. 늦었다고 느껴질 때가 오히려 시작하기 가장 좋은 순간일지도 몰라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